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오늘 이 주제, 교통 관련된 주제로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한 석 달 만에 저희가 다시 모셨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이길우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운전이나 차량이나 네. 교통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평소에 좀 많이 갖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뭐 뉴스도 뭐 교통사고 크게 네. 난 거,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이런 데 관심 많이 갖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네. 사건이 진행되고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은 조금 그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뭐 사건이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네. 겨울에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또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형사 사건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하죠. 진짜? 안녕하세요.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일 날 뻔하셨는데 그래도 뭐 네. 따님이 크게 많이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예, 정말 네. 다행이에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요. 뭐 정면 충돌 당하셨으면 크게 다치실 뻔했는데 아직 합의를 보신 거는 아닌 건가요? 그 오토바이 사고가 문제가 뭐냐면 네. 보통은 자동차들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네. 보통 오토바이들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인 피해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해의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다쳐서 더 많이 치료를 했는데도 그 한도만큼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제 대인 피해가 무한대로 이렇게 보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피해가 만약에 크지 않다고 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도 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형사합의는 이제 좀 애매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진단 주수에 따라서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잡긴 하는데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사고 뭐 진단 한 3주 정도 나오는 사고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 과실로 네. 이렇게 된 사고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거 갖고서 뭐 이제 상대가 형편이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사실 처벌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손해배상을 받는 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상대 쪽에 조금 더 뭐 이제 어떤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더 하면 합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지금 가해자가 10대고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분이 어딘가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네네. 그럼 이제 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이게 이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네. 어떤 종업원이나 내가 이제 고용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 사용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죠. 예. 네,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배달 운행 중에 사고 발생 시에는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해요. 뭐 도로교통법 159조를 보면 뭐 배달원이 이륜차 몰면서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그러면 업주에게도 뭐 양벌 규정을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업주들에게도 책임이 가고 그리고 업주가 이제 이 배달하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책임의 주체가 되겠죠. 일단 먼저 책임보험은 일단 가입이 돼 있으니까 네. 그 책임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이제 보험금 한도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치료하고 뭐 이런 손해배상을 받는데 충분한가? 네.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형사합의금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 보전을 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사실은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사고 상황에 대한 뭐 이제 진술이라던가 뭐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진단서를 받아보셔야 돼요. 몇 주 진단에 그리고 진단명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보험약관의 상해 등급표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어떤 진단에 뭐 진단 주수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서를 받아보시고 그걸 이제 책임보험사 제출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 받는 겁니까? 네, 형사처벌 받죠. 네. 사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받는 거고요. 네. 이제 합의를 봤을 때는 네. 뭐 이제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뭐 기소유예 과실이니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건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진짜 딱 내가 네. 종합보험에 가입하는지 네. 뭘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진짜 난감하실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뭐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니까 네.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짓말해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CCTV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뭐 개인이 뭐 이렇게 구청에서 설치한 네네. CCTV 영상을 확보해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네.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게 급선무이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쨌든 그 킥보드를 타고 오면서 난 사고기 때문에 네. 차 대 사람 사고가 아니고 차 대 차 사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사고 조사를 하면 당연히 서 있었던 차에 이제 다른 차죠. 킥보드가 와서 부딪혔으니까 100% 저쪽 과실이고 가해자가 네. 되겠죠.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억울함을 푸셔야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 뭐 그 보험 처리를 해주는 그런 상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자전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전거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차 대 차 사고로 보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이제 따로 뭐 가입되는 보험은 없고 예.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 예. 거기에 보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이제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나나 내 가족이 어떤 생활 중에 누군가한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그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줘요. 네. 그게 한 사람이 1억 원까지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네. 가족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이 여러 명 가입해 있는 사람들마다 1억씩 보장이 돼요. 1억 그러니까 1억 내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손 뭐 비례 보상이라고 네. 하는데 만약에 한 2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해서 물어줘야 돼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우리 가족이 4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4억까지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억 다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보험사들끼리 그거를 이제 n분의 1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네. 전동 킥보드를 에 대한 뭐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네. 준다 그랬을 때는 이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 네.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실 아하. 필요가 있다. 그럼요. 제가 요즘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제 전동 킥보드가 네. 시속 25km 뭐 이렇게 제한을 둔다 그러면 되게 빠르거든요. 네. 이렇게 킥보드 운전하다가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네. 똑같아요. 자동차랑. 지금 뭐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면허증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예, 이제 예. 지금 공백 상황에서는 예. 그러면은 그냥 보행자랑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 합의랑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예, 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차를 몬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차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리고 차다. 그 위험성도 결코 적지 않고요. 예. 물론 자기도 위험하지만 뭐 보행자랑 부딪힌다 뭐 이랬을 예. 때는 큰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네.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운전할 필요가 네.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지인분 통해서 이제 소개받은 이제 피해자로 이제 소개를 받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 예.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네. 좌회전 차선에서 그냥 직진을 한 그 택시랑 부딪혔어요. 그럼 택시가 신호 위반을 한 건가요? 아니요, 신호는 없는 교차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옆 측면을 부딪혔거든요. 오. 네, 측면을 부딪혔는데 이분이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결국은 차 대 차고 우측에서 오는 차가 우선이다. 라는 그런 그 형식적인 어떤 걸 적용해서 결국은 가해자가 돼서 사실 예. 택시랑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참, 오히려 가해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손해배상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건을 차다. 경험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도로상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도움을 주시다가 네. 다른 네. 차량에 이제 사고가 나신 건데 네. 사실 이제 피해를 당하신 이제 이 의뢰인분 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이제 그 뒷차 다른 차량 네. 다른 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도로에 어떤 뭐 치워야 될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뒤편에다가 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려서 뒤에 오는 운전자가 그걸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못 받겠죠. 네. 그래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라 하는 거는 이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어떤 고장 차량이 발생했고 그 네. 뒤에 이제 뭐 삼각대라던가 이런 걸 세워서 이렇게 손짓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후행 차량이 이렇게 추돌하는 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뒤에서 이제 추돌을 한 차에게 한 60% 정도의 과실을 부담시키는 그런 상황인 그러면 거죠. 이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또 따로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이제 보상을 좀 받는 건 불가능한가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이분은 굉장히 중상을 입고 지금 이제 후유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은 건데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뭐 다른 그런 구제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의사상자 구호제도,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예.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의 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뭐 예, 예. 만만치는 않은 것이 이 상황을 이제 지원을 해줄 만한 상황을 좀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거는 뭐 지원하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뭐 사람이 막 지금 뭐 죽을 당장 뭐 사상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도로상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위험해 보여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과연 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미 좀 장애 판정이 날 정도로 크게 다치신 부분도 있고 좋은 일을 하시려다가 한 거니까 그런 부분 그런 제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의로운 일을 예, 하신 분의 어떤 그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 뭐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해 차량으로부터 뭐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예. 이 보험금에서 공제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네. 많이 적용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글쎄요, 일단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거는 이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사고가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망이 있었겠지라고 해서 뭐 유죄 판결을 한 것 같고요. 예. 뭐 2심, 3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또 꼼꼼히 본 거죠. 확실하게 이들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운전자는 안 잡혔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운전자의 사고 때문에 사망을 한 거다라고 하면 즉사를 했다라고 네.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운전자는 이미 사망한 네. 시체를 밟고 넘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책임은 없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형사처벌은 되게 엄격해야 되고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사망하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은 네. 사실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사법의 이제 대전제 원칙 중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검 결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두 번째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 아니면 첫 번째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 증명을 검사가 해야 되거든요. 사실 증명하기 어렵죠. 네. 그 순식간에 일어난 3번의 사고에서 어떤 사고 때문에 죽었는지를 예.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민사는 어떻습니까? 민사는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형님을 친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사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있고요. 다행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고 다행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제 과실 책임주의를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과실이 있다고 했고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됐다라는 게 확인이 네. 되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고 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이건 너 때문이잖아 서로 싸우라는 거죠. 다툴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피해자는 내가
이런 사고 때문에 손해를 봤어 네. 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게 나 때문이 아니야 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그것도 입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형사랑은 좀 다르게 이들이 세 차량 모두에게 네. 공통되게 어쨌든 그 사고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인지 정확히 증명할 수 없지만 그 사고 때문에 났으니 손해배상 책임은 져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형사와 민사의 어떤 차이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너무 형사재판이 무죄로 끝났다고 해서 너무 네. 뭐 실망하거나 뭐 좌절하지 마시고 민사적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예.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시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네.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우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네. 부분은 좀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된 사고로 인해서 예. 교통사고 발생했으면 그쪽에도 책임을 지운다라는 명확한 입법이 있으면 그러면 될 텐데 사실 지금은 이제 사실 정지돼 있는 차량이면 네. 움직이는 차들이 피해 가야지만 되는 거죠. 이제는. 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는 뭐 사고 났고 내가 누군지 밝혔으니까 무슨 뺑소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정도에 따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탁 쳤어요. 그래서 예, 별다른 뭐 이상이 없어 보여요. 예. 그러면 명함 주고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뺑소니가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는데 바쁘니까 명함만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 그러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뺑소니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네. 만약에 어린애들 아무리 가벼운 특히라도 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게 큰 사고인지 아픈 사고인지 뭐 자기 의사를 뭐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명함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이가 괜찮은지 병원에 데려가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아이가 네.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네. 꼭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이 정도까지 해야지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고의 상대방이 누구냐 그리고 사고의 정도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조치들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주의 깊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주치상, 예. 예, 네. 도주치사 뭐 이렇게 뭐 이제 죄명으로는 그렇게 네. 설명을 하고요.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가법. 저는 나중에 좀 요즘 듣고 있습니다. 뭐 들으세요? 변호사 연수 뭐 온라인 강의로 듣고 왜 있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분명히 이제 구제 수단은 마련이 돼 있기는 해요. 네. 이제 이 업체들이 사실 돌려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금액이 애매하니까 뭐 설마 소송으로 들어오겠어? 이러면서 이제 버팅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1년, 2년 장기 계약을 하실 때는 예.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도에 해지할 때 어떻게 돼 있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만약에 한 달 하고 했을 때, 두 달 하고 했을 때, 뭐 복잡하고 그러면 물어보시든지요. 뭐 한 달 하고 만약에 그만두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런 거를 좀 증거로 남겨놓으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시는 게 나중에 이거 수습하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관을 네. 네. 지인 통해서 계약을 하면 맞아요. 이런 경우가 따지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깐깐하게 이런 굴면 경우가 또 많아요. 네. 그렇네요. 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교통사고 전문 이기루 변호사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이제 좀 위축돼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네. 이 시국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힘든 때 교통사고까지 나면 또 얼마나 그렇죠. 힘들어지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연말연시 차분하게 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겨울철에 블랙아이스 사고의 한 중심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사고 차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이 와서 보험 들었죠? 그러고 가더라고요. 서로 보험 처리 알아서 하라고. 몇 중 수술했어요? 한 100몇 중 출연했던 것 같아요.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고. 네, 맞아요. 자유로에서. 아, 2001년인가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는 빗길, 눈길 다 미끄러져 봤거든요. 한번 빗길에 한번 미끄러졌는데 폐차했어요. 폐차할 정도. 네. 네. 어. 근데 제가 사고 한번 나보니까 그 위험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 핸드폰 내비게이션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제가 이제 그 뭐죠? 에어백 다 터졌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이제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핸드폰 걸고 다녔는데 그게 탁 튀면서 손에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그 자기 이 네. 운전석에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사고 나면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 이렇게 보도블럭 같은 거가 중간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새벽에 저 뭐지 하고서 비켜갈까 하다가 그냥 밟고 갔는데 퍽 튀어가지고 타이어 그쵸. 휠이 다 그런 게 진짜 끼워졌잖아요. 위험하죠. 네. 타이어 터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마이크 길 가다가 이렇게 길에 그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 뭐가 있으면 그걸 밟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웬만하면 피합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딱 가서 야 저거 비닐봉지 같은데 싶어도 좀 약간 피하고 일부러 저도 이제 피합니다. 그 사고 예. 이후로는 볼펜 하나 예. 주시죠. 웬만하면 피해 다니긴 하는데 어. 이게 피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밟고 가게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그나마 좀 나아진 게 그 크루즈 모드, 그러니까 뭐 거리 조절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차 타면 그나마 좀 막혀도 그냥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정말 무서운 거 없이 그냥 막 샥샥샥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차를 몰면서 이 오토바이 다니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다녔는지 그렇죠. 돌아보게 돼요. 속도 그게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은 이동 수단들이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엄청 늘려주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맞습니다. 도어투도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뭐 등본 하나 띄고 그 다음에 뭐 접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루에 한 2개 한다 그러면 오토바이 그 스쿠터 이런 걸로 다니면요 한 4-5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동해번쩍 서번쩍 할 수 있죠. 정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진짜 그 뭔가 이 호연지기가 느껴져요. 막 이러면서 가면 그 기분이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